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사례를 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사적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뭔가?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매매. 이 갑이 을한테 공짜로 줬다. 증여계약. 그래서 항상 당사자 사이 합의부터 15가지 전형적인 계약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계약의 합의 내용부터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민법 규정부터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 행위부터. 그래서 먼저 무슨 계약이 체결됐는가 15가지 전형 계약 중에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라고 돼 있죠. 아라비아차 1번이에요.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군가, 증여자가 누구고 수증자가 누군가, 대주가 누구고 차주고 누군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다시요. 당사자 사 합의 내용에 따르는 계약의 유형과 법적 지위부터 빨리 확인해라. 그 다음 스텝이 2번 법률행위의 즉 계약의 성립 요건 체크하고 3번 성립 요건을 통과했다라면 효력 요건을 검토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립 요건이 뭐고 효력 요건이 뭐예요?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이 모든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는 지금 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계약의 성립 요건 3가지.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둘째, 법률행위의 목적, 즉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 계약은 반드시 서로 반대되는 의사가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에 있어서의 성립 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즉 내용과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된다. 요거 확인하는 작업, 요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법률행위 해석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성립 요건에서 문제화되는 게 아주 가끔 있는데 그게 상당히 쟁점이 까다로운 당사자 확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행위자는 을이고 계약서에 이름이 나와 있는 명의자는 갑이야. 이렇게 행위자와 명의자가 이렇게 다를 때 도대체 당사자가 행위자인 을인지 명의자인 갑인지를 확정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법률행위 해석 작업인데 이거는 효력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요. 이거는 성립 요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다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성립 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합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례형 쟁점에 크게 나올 게 없는데 다만 당사자 확정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로운 주제인데 요거는 뭐를 해봐야 된다? 법률행위 해석. 여러분이 잘 아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 해봐야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뒤에서 우리 오늘 내일 바로 확인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단계인 성립 요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불성립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 1억 원에 팔고 싶다라고 매도 청약을 했는데 아니야 1억 원 너무 비싸 9천이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불성립됐다 이렇게 부르죠. 무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답안지에 불성립과 무효를 막 혼용해서 쓰는 답안이 있는데 이 지금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을 못한다는 뜻이죠. 옆에 2번 목차 왼쪽에다가 불성립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나 적어 두시고요. 뭐라고요? 요 3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결여된다. 그러면 그 법적 상태는 뭐라고 부른다고? 무효라고 부르지 않아요. 불성립이라고 부른다. 주로 이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주로 많지요.